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엑셀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수식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 형식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엑셀에게 이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수식이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셀에 들어가는 첫 문자가 equal는 기호여야 합니다. 여기는 기호로 시작하면 엑셀이 이것은 수식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는 다음에 우리가 수학에서 곱셈, 덧셈, 뺄셈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수식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형식으로 어떤 연산자 좌우로 피연산자 두 개를 적어 놓은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엑셀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소개할 것이고, 좌우에 나타나는 이 피연산자들은 다음과 같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들도 피연산자가 될 수 있네요. 3 더하기 4에서 덧셈 연산의 대상이 되는 피연산자가 3과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수식하고 다르게 피연산자가 텍스트, 즉 글자일 수도 있습니다. 엑셀은 숫자와 텍스트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죠? 앞뒤로 쌍따옴표가 있으면 텍스트, 쌍따옴표가 없는 숫자는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과장 앞뒤로 쌍따옴표가 있죠. A 플러스 앞뒤로 0, 1, 0은 숫자가 아니죠. 앞뒤로 쌍따옴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1 앞뒤로도 쌍따옴표가 있네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쌍따옴표가 없는 이런 숫자이고 앞뒤로 똑같은 쌍따옴표 있으면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수식을 작성할 때 숫자 1인지 텍스트 1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오류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연산자는 셀 참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학에서 x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x가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 값이 달라지죠. x가 4라면 x 더하기 1은 5가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값이 그냥 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셀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계산될 때 이 셀에 있는 값을 이용해라를 줄여서 우리는 셀을 참조해서 계산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셀에 있는 값을 참조하고 싶을 때는 셀에 주소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 셀 주소 대신에 그냥 셀을 참조한다라고 해서 셀 참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연산자가 셀 참조이면 A1을 계산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A1에 들어있는 값이 연산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A1은 셀 참조이지만 A1 앞뒤로 똑같은 쌍따옴표가 있으면 셀 참조가 아니라 그냥 글자 A와 1이라는 것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연산자는 또 다른 수식이거나 우리가 다음에 소개할 함수 역시 피연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소개했던 것과 똑같은 수식이네요. 즉 이렇다는 얘기겠네요. B4에다가 BC4를 더했는데 여기에 2를 곱한다면 이 부분이 하나의 피연산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할 자동 합계 도구에 들어있는 sum 함수 또는 average 함수, count 함수 역시 피연산자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식을 사용하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할인 많이 해주면 참 좋잖아요. 자, 정상가는 25만 6천 원인데 할인율이 10% 조금 작다, 그죠? 그 다음 멤버일 때 특별히 멤버십 할인 5% 이거 좋으네요. 해주면 할인가는 총 얼마일까요? 우리가 계산기를 들고 계산할 필요가 없고 엑셀이 있다면 이 D2 셀에는 이와 같이 어디에 있는 정상가에다가 전체 할인율을 정상가에서 곱한 만큼을 빼주게 되면 나는 25만 6천짜리 물건을 21만 7,6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셀 참조 또는 함수 등이 비연산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에서는 이 수식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식 입력줄에 있는 이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수식을 계산한 결과이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수식의 실제 내용은 수식 입력줄에서 볼 수 있고 시트상에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보여준다는 것.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시트에서 수식을 입력해 보는 방법 같이 해보기로 합니다. 입력하기 전에 연산자의 종류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자, 대표적으로 산술 연산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자, 그리고 엑셀 소개할 때 얘기했었던 퍼센트 기호입니다. 이 퍼센트 기호를 숫자 뒤에 적어주게 되면 그렇죠. 50% 실제로는 곱하기 0.5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를 10번 곱하고 싶을 때 일일이 다 입력할 수는 없겠죠. 2의 10제곱 승 이렇게 거듭제곱 연산자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텍스트만의 특별한 연산자가 있는데 AND 기호입니다. 이 앰프센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텍스트를 서로 연결해 줍니다. 홍길동이라는 텍스트 앞뒤로 쌍따옴표 있으니까 그리고 귀하 텍스트를 AND로 연결해 주면 홍길동 귀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큰지 작은지 크기를 비교하는 더 작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키보드에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 기호가 없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두 개의 기호를 합쳐서 씁니다. 더 크냐, 크거나 같은가, 좌우로 값이 똑같은가, 그리고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다르다, 같지 않다, not equal to 역시 키보드에 기호가 없으니까 크지도 작지도 아니면 작지도 크지도 않다 이 두 개의 기호를 딱 붙여서 써줘야 되겠습니다. 보통 수식 입력할 때 뭐뭐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를 뭐로 표현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 다르다는 기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수식 입력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는 키보드로만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마우스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고수만 한다는 방법이네요. 일단 이 방법부터 한번 써보고 마우스도 같이 이용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무게의 변화량은 감량 후 무게에서 감량 전 무게로 구한다. 수식을 입력해 볼게요. 자, D3에 셀 포인터를 두고 수식임을 알리는 는 기호를 입력한 다음 지금 현재 우리 손이 키보드에 있죠. 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데 셀 참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일 때 키보드의 상하 좌우 화살표를 누르면 자, 왼쪽 화살표 키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커서가 있던 곳에 C3라는 셀 참조가 들어가고 C3 셀에는 예전에 소개했던 Dancing Ants, 개미들이 막 춤을 추고 있죠.
자, 개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는 언제든지 셀 참조를 바꿀 수 있는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키보드 커서가 깜빡이는 곳 C3D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이때 키보드에서 무언가를 누르게 되면 개미가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마이너스 연산자 앞뒤로 P 연산자가 올 수 있고 P 연산자는 얼마든지 셀 참조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 키를 또 누르면 한 번 더 누르면 사실 개미가 기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참조할 셀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 감량 후 무게에서 감량 전 무게를 빼는 수식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끝내기 위해서 엔터 키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D3 셀에 마이너스 6.0kg이라고 나왔는데 이 킬로그램은 제가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나타나게 한 거고 실제로는 마이너스 6.0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유현빈 역시 이렇게 아까 전에 나테이의 식에 대해서처럼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체중 조절 회원이 7명이면 7번이나 수식을 넣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자동 채우기 기능을 소개했던 거 기억나죠? 누구를 이용해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자, D3에 수식 하나만 넣고 채우기 핸들 아래쪽에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자, 굵은 십자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채우기 핸들에 가서 가는 십자가로 바뀌었을 때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탁 떼면 어떻게 됐나요? 자동으로 유현빈, 나원빈, 정준하까지 수식이 입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 채우기 핸들이 정말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감량 성공을 구할 텐데 이건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 셀 참조를 하는 방법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감량 성공에 셀 포인터를 두고 역시는 입력한 후에 내가 참조하고 싶은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량 성공은 체중이 2kg 이상 감소했다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타나게 하는 건데 체중이 얼마나 감소했는가는 어디에? 방금 우리가 수식으로 구한 D3 셀이죠. 마우스로 내가 참조할 셀을 클릭하니까 역시 개미가 나타나고 D3라는 셀 참조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D3D의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자, 이 개미를 강제로 없애는 방법은 내가 이 수식에서 클릭하게 되면 개미가 없어지고 셀 참조 입력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체중이 2kg 이상 감소했다는 말은 우리가 마이너스 3kg이 되어야 2보다 더 많은 거죠. 감량량이. 지금 음수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래서 D3가 이상이니까 작거나 같다까지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이하는 자신도 포함되는 값이죠. 그래서 D3의 값이 얼마보다 작다? 2kg 이상 감소했다면 변화량이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수식 D3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수식을 입력하고 엔터 쳤습니다. 엑셀에서는 이런 수식이 결과값이 논리값, 참, 거짓일 때는 true, false로 표시해 줍니다. 자,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드래그 하는 거를 가장 많이 쓰기는 하지만 만일 이 회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드래그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여기서 역시 꿀팁 들어갑니다. 자, 채우기 핸들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그렇죠. 엑셀은 이 셀, 현재 수식 있는 셀 좌우로 연속된 셀, 가장 길게 연속된 셀까지 자동으로 수식을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true 하나만 입력하고 이 true 왼쪽에 가장 길게 연속적으로 있는 데이터가 9행까지 있죠. 고로 따닥. 정말 편한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식의 결과값을 복사해서 붙이는 것. 셀을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소개합니다. 우리가 시트상에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결과값을 얻었는데 이 시트에 실수로 데이터를 하나 잘못 고친다거나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수식 결과값도 당연히 변경이 되겠죠. 저도 실수로 많이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수식으로 구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 값이 중요하다면 수식 결과값을 따로 수식이 아닌 데이터 결과값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자, 변화량 7개를 범위를 잡고 복사를 합니다. Ctrl C. 역시 복사하고 나니까 개미가 기억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목적지 G3 셀에 와서 Ctrl V. 그런데 수식 결과값이 너무도 이상합니다. 왜 이상한지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는 수식에서 셀을 참조하는 방법, 상대 참조 방법, 절대 참조 방법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얘기를 하자면 D3의 마이너스 6.0kg은 나 왼쪽에 있는 50과 나보다 두 번째 왼쪽에 있는 56을 빼서 생긴 값이다. 그래서 G3에 있는 변화량 역시 G3의 바로 왼쪽은 F3이고 두 번째 왼쪽은 E3가 되죠. 결국 지금 현재 G3에 있는 값은 F3 빼기 E3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G3에 가서 따닥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원래 수식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G3의 바로 왼쪽은 F3, 왼쪽 두 번째는 E3. 이게 바로 상대 참조라는 겁니다. 절대 주소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버리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이미 붙여넣기 옵션이 없어진 상태라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본 Ctrl C 복사, 그리고 G3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고 나면 여기 붙여넣기 옵션이 뜨죠. 클릭했습니다. 자,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인데, 자, 어떤 거 붙여넣냐면 값을 붙여넣기 중에 세 가지가 있고, 이거의 차이, 사실 가장 간단하게 많이 쓰는 기능은 값으로 붙여넣는 겁니다. 클릭. 지금 현재 서식이 이미 복사되었기 때문에 이 서식이 남아있네요. 자, 잠시만요. 요거를 완전히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대로 홈 탭에 편집에 지우기, 모두 지우기. 자, 변화량에 전혀 서식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Ctrl C, 그리고 G3 와서 Ctrl V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 옵션 값을 하게 되면, 그렇죠? 셀에 수식을 계산한 결과 값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3에서 G9까지의 서식이 전혀 안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다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붙여넣기 옵션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옵션을 바꿔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름이 값 및
숫자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해주면 그렇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표시 형식에 들어있는 서식이 숫자에 관련된 서식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0 킬로그램이 자동으로 붙죠. 아, 이것도 아니야. 나는 셀에 들어있는 색깔이나 테두리까지도 복사하고 싶어. 라면 다시 붙여넣기 옵션 그리고 값 및 원본 서식 세 번째 것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당장 급하게 값으로 붙여넣는 거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 값 및 서식 또는 지금처럼 원본 서식도 쓰기도 하네요. 자, 아직까지도 지금 붙여넣기 옵션이 나타나 있는 상태인데 다른 셀에서 따닥 이렇게 하고 나면 없죠. 이럴 때는 아까처럼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만 붙여넣기 옵션이 뜹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식을 수정하는 방법 소개해 볼게요. 자, 표준 체중과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키가 175이고 몸무게가 70인 사람의 표준 체중이 마이너스 27? 아, 사라져야 되나? 죽어서도 마이너스 27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마도 수식을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자, 수식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좀 전에 소개한 대로 따닥 내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확인할 수도 있고, 자, Escape 키를 누르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또는 셀 포인터를 두고 어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식이 잘못되었을 때 이 셀만 선택한 후 수식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 꽤 많은데요. 수식을 수정할 때는 따닥 하게 되면 어떤가요? B17셀을 참조하는데 B17셀이 어느 건지 여기 셀 색깔 테두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특히 이 셀 참조하는 셀이 엉뚱한 곳에 다른 곳에 있을 때도 이렇게 그림으로 있으면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는 Escape 빠져나왔고요. 수식 입력줄을 눌러도 역시 보입니다. 자, 내 셀을 눌렀을 때와 요 수식 입력줄을 눌렀을 때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따닥 했을 때 지금 내 셀을 따닥 하게 되면 옆에 셀까지 침범하면서 수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바로 옆에 있는 D17셀을 참조할 때 D17셀을 참조할 때 마우스로 클릭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게 되면 시트상에서 절대로 다른 셀을 침범해서 표시 주지 않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셀 참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식이 바뀌었네요. 걱정 안 해도 되죠. Escape 키를 ESC 누르면 언제나 원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수식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따닥 해서 자, B17 나누기 100이 아니고 키에서 100을 빼야지 표준 체중을 구해 주거든요. 자, 이때 마우스를 여기 참조하는 셀에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죠. 화살표와 이동 마크로 이때 드래그해서 A17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빠져나올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따닥 한 후에 B17에 가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면 B17이 블록 씌워지죠. 그리고 A17셀을 클릭해도 좋습니다. 또 그냥 빠져나오겠습니다. Escape 키로. 또 다른 방법, 그냥 내가 커서를 B 앞에 두고 딜리트 키로 B를 지우고요. 알파벳 A를 직접 적어주는 거죠. 우리가 수식을 수정할 때 직접 타이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히 셀 참조인 경우에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마우스로 쿡쿡 찍어서 많이 변경한다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변경한 후에 엔터, 이제는 엔터입니다. 엔터를 치면 표준 체중과 초가 얼마인지가 나오죠.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라 160에 몸무게
50. 아, 키 160에 몸무게가 50인데 표준 체중이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요. 키 160, 나의 몸무게 50. 이 초과가 수식이 잘못됐네요. 나 너무 놀랐습니다. 자, 초과는 수식이 또 잘못됐네요. 내가 4kg 초과가 아니고 마이너스 4kg겠죠. 모자라는 거. 자, 찍어보니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C17을 이번에는 수식 입력줄에서 했습니다. C17을 따닥 더블 클릭한 후에 여기서 곧바로 B17을 찍어도 되나? 여기가 잘못될 것 같다 고민되는 사람은 그냥 딜리트 키로 지우고, 그죠? 딜키 눌러서 지우고 표준 체중 아니네요. 내 몸무게 먼저 클릭, 그 다음 빼는 것 B17 따닥 선택, 그리고 표준 체중 클릭,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수식 입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엑셀 이제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력하는 수식이고, 정말 왕초보 엑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수식은 다음 시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동 합계 이용하는 방법이요. 수식 먼저 하고 왔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 2, 4분기 실적 평가 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 여기 합계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1분기, 2분기 합계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방금 수식을 배웠기 때문에 는 클릭, 더하기, 클릭, 이렇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만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의 합계를 구한다면 클릭을 4번이나 해야 되겠죠? 이럴 때 D4, 사실 수식는 이용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엑셀을 쓸 수 있게 엑셀은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D4에 셀 포인트를 두고 우리 홈 탭의 저 끝에 편집 그룹에 가보면 시그마 기호 자동 합계라고 있습니다. 이 도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클릭 했더니 이상한 이름이 붙죠. sum 괄호 열고 닫고. 자, 다음에 소개할 엑셀에서 제공하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B4부터 C4까지 셀의 합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함수인지 수식인지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초보자들도 그냥 자동 합계 눌렀더니 합계가 자동으로 구해지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수식에 맞다면 엔터 키를 누르고, 그 다음 여기서는 따닥 하면 네, 역시 왼쪽에 2분기 데이터가 있는 곳까지 뒤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 채워준 겁니다. 자, 그리고 평균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평균은 자동 합계를 찍으면 안 되고요. 자동 합계 옆에 가면 삼각형이 있고 평균을 구해주는 숫자 개수 카운트, 그리고 맥시멈, 그리고 미니멈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평균 구해야 되니까 평균을 클릭. 자, 엑셀의 머리가 비상하기는 하지만 사람만큼은 아니고 또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수식을 계산하기 때문에 엑셀은 자신만의 학습 방법으로 범위를 결정합니다. 보통 자기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으로 연속된 숫자 범위. 자, 왼쪽으로 합계 1분기, 2분기 3개의 숫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잡혔습니다. 앞 시트에서 소개했듯이 개미가 기어가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참조 범위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개미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합계를 빼고 1분기, 2분기 2개만 더 해야 되죠. 이때 주의할 것은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경계선 개미 있는 데 가서 포인트 모양이 이동 마크로 바뀌게 되면 범위 수정이 아니라 범위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범위 중간에 와서 마우스 포인터가 굵게 되었을
때 드래그 앤 드랍 손을 놓는 거죠. 자, 개미가 기어가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드래그해서 범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1분기, 2분기 더하게 하고 엔터를 쳤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따닥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왼쪽에 D열의 내용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나누기 오류가 났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뭐 지우고 새로 입력해도 되겠고 아니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곳까지만 드래그 직접 드래그해도 좋겠고요. 사실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자동합계 중에 합계 그리고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준비해 둔 거고 이제 나머지 3개 해보고 마칠게요. 자, 이 11의 셀 포인터를 두고 이 전체 평균의 평균을 그어볼게요. 자동합계 옆의 삼각형 눌러서 평균. 이번에는 범위가 맞죠? 엔터. 자, 이번에는 누가 가장 실적이 좋은지, 평균 실적이 좋은지 최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12의 셀 포인터 두고 자, 최대값. 우리 원래 한글에서는 시옷 들어가야 됩니다. 최대값. 역시 평균을 최대값 범위에 포함시키죠. 범위가 틀렸으니까 드래그 해서 10셀까지만 해주고 엔터. 최소는 최소값, 역시 최소값 미니멈 함수입니다. 자, 민 함수 구해서 역시 범위를 정해주고 엔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원. 자, 엑셀을 배울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기능이 뭔지 잘 알아.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값을 구하고 싶을 때 어떤 함수를 적용해야 될지를 쉽게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셀은 함수는 뻔한데 그걸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만 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이지 궁금하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253명이면 어떻게 할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떤 함수를 쓰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14의 셀 포인트를 두고 자동합계에 가보면 숫자 계수란 함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카운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숫자만 몇 개인지 센다는 함수입니다. 함수 이름 한번 볼게요. 클릭해서. 함수 이름이 카운트죠. 자, 여기 몇 개인지 카운트해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한 카운트는 책도 1개, 2개, 3개 하지만 엑셀에서의 카운트 함수는 무조건 숫자만 셉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이라면 분명히 실적이 있겠죠. 실적 없으면 잘리니까 무서워. 자,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의 수를 구한다고 할 때 가끔 학생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름 수를 세하려면 직원 수가 되겠죠. 그러나 카운트 함수는 텍스트는 셀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1분기 범위를 잡아도 좋고 합계 범위를 잡아도 좋고 지금 계속 평균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평균의 범위를 잡아도 좋고 그래서 카운트 함수는 숫자를 구한 개수를 구한 함수지만 우리는 어떻게 직원 수를 구한다거나 물건의 개수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엔터 눌러볼게요. 인원 7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감량했을 때 마이너스 6.0 kg 킬로그램 붙는 것처럼 여기에 7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7명이라고 뒤에 명이란 글자가 들어가게 하는 방법 표시 형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후에 거기에 대한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